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기묘한 것들이 존재하는 곳. 예를 들어 물고기 부족, 황금 젤리의 땅, 심지어 용까지도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이한 것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요. 15번. 푸른 눈을 가진 부족. 인도네시아 정부의 비논리적인 규정을 제쳐두고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놀랍도록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톤섬은 인도네시아에서 19번째로 큰 섬으로 술라웨시 남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부톤족이라는 독특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부톤족은 여러 개의 작은 시족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몇몇 사람들은 아름다운 하늘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은 머리와 검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매우 희귀합니다. 이 현상은 와덴부르크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눈 색소 침착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증후군은 매우 드문 유전적 돌연변이로 약 42,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증후군은 눈 색소뿐만 아니라 청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톤섬의 부톤족 성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푸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원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4번. 동거금지법. 만약 연인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실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혼 남녀의 동거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혼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 동거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뿐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인도네시아, 특히 발리와 같은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업 종사자들과 여행객들이 이 법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주를 이루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결혼, 가족, 윤리 등에 대한 많은 관점이 이슬람의 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혼 남녀의 동거 금지가 젊은 세대에게 이롭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3번. 바다 집시 부족.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나요? 1분? 3분? 만약 5분 동안 참을 수 있다면 굉장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수십 분 이상 숨을 참을 수 있는 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자우족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부족 중 하나로 국적 없이 강과 바다를 떠돌며 살아가는 유목 해양 부족입니다. 이 부족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분포해 있습니다. 바자우족은 뛰어난 프리다이빙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전통과 문화는 바다를 보호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바자우족의 남녀, 어린아이들 모두 다이빙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최대 8시간을 바닷속에서 보낼 수 있으며 일부는 하루의 60%를 물속에서 보낼 정도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바자우족의 신체는 오랜 세월 바닷속 생활에 적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내장기관, 특히 비장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크며 덕분에 다이빙 중 혈액 내 산소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이빙을 할 때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액이 필수 장기로 집중됩니다. 비장이 크면 산소를 많이 저장할 수 있어 숨을 오래 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바다사람, 부족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진화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내려온 유전적 특성이란 것입니다. 전문 다이버인 사이풀은 바자우족 사람들이 춤을 추듯이 다이빙한다고 묘사합니다. 이들은 매우 천천히 움직이며 그 덕분에 오랫동안 물속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이풀 자신도 뛰어난 다이버지만 최대 5m 정도까지 잠수할 수 있는 반면 바자우족 사람들은 보통 12에서 15m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바자우족 아기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프리다이빙을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3에서 4세만 되어도 부모를 따라 바다로 나가 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생활 방식은
아주 원시적입니다. 손수 만든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고 해삼, 진주, 성게 등을 채집하여 육지에서 식량과 교환합니다. 수세기 동안 바다를 떠돌며 살아왔지만 현대사회와는 거의 단절된 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족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적 없이 살아온 탓에 바자우족은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이 없으며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번 12. 용의 고향. 용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로 함께 가보세요. 이곳에서는 야생에서 여유롭게 거니는 용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발리의 열대 낙원 외에도 인도네시아에는 2011년 NEW7WNDRS에서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코모도 섬이 있습니다. 이곳은 원시적이고 장엄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인 코모도 왕도마뱀, 일명 코모도 드래곤, 위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인도네시아의 코모도섬, 린차섬, 플로레스섬, 길리 모탕섬 등에 서식하는 대형 도마뱀 종입니다. 바리안 도마뱀과 같은 계열에 속하며 현존하는 도마뱀 중 가장 큰 종입니다. 이들은 최대 3m까지 자라며 몸무게는 최대 150kg에 달합니다. 주로 건조하고 더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건조한 초원, 사바나, 저지대 열대 우림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활동은 주로 낮에 이루어지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km에 이르고 수심 4.5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나무를 오르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들의 주식은 다양한 무척추동물, 조류, 포유류이며 사슴, 멧돼지, 버팔로 등을 가장 선호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코모도 왕도마뱀이 위험한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에는 강력한 독이 있으며 독사와 유사한 신경마비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타액에는 여러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물린 후 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코모도 왕도마뱀은 죽은 척 연기하여 먹잇감을 속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코모도 왕도마뱀을 관찰할 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시기는 4월에서 12월로 이 시기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바다도 잔잔해 배를 타고 판타이 메라, 펜테이아이 메라 해안을 탐험하기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여행객들은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2시간 동안 린차섬을 도는 투어에 참여하여 코모도 왕도마뱀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지 경험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코모도 왕도마뱀을 편하게 볼 수 있으며 단 15분 만에 3마리의 왕도마뱀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번 10일, 악수 금지 및 왼손 사용 금지. 많은 나라에서 악수는 예의 바른 인사법으로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히 여성과의 악수가 금기시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슬람 국가로 무슬림 여성들은 낯선 남성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가볍게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인사를 대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 경우에만 악수를 해야 하며 이때 손을 너무 세게 쥐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심각한 예절 위반으로 여겨집니다. 현지인들은 왼손이 비위생적이며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물건을 건네거나 받을 경우 매우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문제없이 지내고 싶다면 손 사용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번 10. 고추 스무디.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쓰릴 것 같은 요리가 있다고 믿어지시나요? 바로 인도네시아의 고추 스무디입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스무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걸쭉한 음식에 가깝고 무엇보다도 재료가 거의 고추뿐입니다. 이 요리는 타후 그로조트, 타후 게조롯라고 불리며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주요 재료는 극도로 매운 조급 포도, 조지 포도라는 태국 고추입니다. 또한 바삭하게 튀긴 두부가 소량 포함됩니다. 이 요리는 잘게 다진 양파, 마늘과 함께 조급 포도를 갈아서 만든 순수한 고추 소스에 섞어 먹습니다. 사진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너무 매워서 원래 음식의 맛이 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아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음식을 본 후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번구, 노출이 심한 복장 및 공공 애정 표현 금지. 아무리 매력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도네시아에 방문할 때는 최대한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레스토랑이나 종교 사원을 방문할 때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노출이 심한 복장은 엄격히 금지되며 특히 여성에게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느다란 끈이 있는 상의, 깊게 파인 상의, 짧은 반바지, 미니스커트 등의 착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공공장소나 종교사원에서 반바지나 민소매 티셔츠를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장 규정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광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연인이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며 이는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방문할 때는 호응이나 키스와 같은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했다가 불쾌한 상황을 겪은 커플도 있으며 일부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던지는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고 싶지는 않겠죠? 번팔, 도박 금지. 많은 관광지에서는 도박이 허용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동전 몇 개를 걸고 내기를 하는 것조차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도박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 게임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유혹적인 초대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도박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례라면 벌금이나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감옥에 갇히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카드 게임을 단순한 여가 활동으로 즐기기도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게으른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도박을 하는 행위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더 나아가 만약 독실한 무슬림들과 마주친다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번칠, 돼지고기 섭취 금지. 이 규정 역시 이슬람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다른 가축들보다 불결한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돼지가 다른 가축들보다 소화 과정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빠른 소화 과정은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돼지는 땀샘이 없어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지방 조직, 혈액 및 고기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균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의 본능적인 행동과 관련된 이유도 있습니다. 가축 중에서 돼지는 유일하게 짝을 교환하는 습성이 있는 동물입니다. 이 행동은 이슬람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돼지고기를 섭취하면 인간의 본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이슬람 교리를 지지하며 돼지고기 소비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규제입니다. 번육,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교통규칙.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껍고 안전한 특정 유형의 헬멧을 착용합니다. 이 나라에서 헬멧의 가격은 약 13달러이며 이는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경찰과의 문제를 피하는 데 비해 비싼 가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철저한 준수로 인해 이러한 헬멧은 인도네시아의 교통 문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면 사실상 매우 엄격한 교통법규로 인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타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약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모든 개인 신분증이 압수될 수도 있고 도로 주행이 금지되거나 심지어 최대 한 달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엄격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토바이 관련 사망률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 73.6%에서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번호 5. 섬뜩한 시장.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인도네시아의 토모온 시장에 절대 방문하지 마세요. 이곳은 한때 야생동물 돛살로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이 시장의 특산품으로는 박쥐와 뱀이 있으며 이는 안전하지 않은 동물로 간주됩니다. 인도네시아 북부에 위치한 악명 높은 토모온 시장에서는 고양이, 개, 원숭이까지 판매됩니다.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대우와 지옥을 걷는 듯한 경험으로 인해 토모온 시장은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이 시장은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주요 명소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토모온 시장은 평범한 전통시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트럭들로 붐비고 아이스크림, 사탕, 장난감, 신선한 꽃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즐비합니다. 시장의 화려한 외관에는 과일, 훈제 생선, 향신료 등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밝은 이미지 뒤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시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장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강한 악취가 퍼지고 있으며 파리들이 풍부한 고기를 먹으며 날아다닙니다. 날개가 잘린 박쥐, 꼬챙이에 꽂힌 뱀, 몇 마리의 쥐가 꼬챙이에 걸려있는 모습은 흔한 광경입니다. 또한 개와 고양이는 식용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북술라웨시의 고지대 화산 지역에 위치한 토모온 시장은 과거 미나와사 지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이곳의 주요 고객은 이국적인 요리를 즐기는 미나와사족입니다. 현재 그들은 과거처럼 숲에서 생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조상들이 즐겼던 뱀과 박쥐 요리를 선호합니다. 이 시장에서 미나와사족의 육류 판매 구역은 특히 토요일에 가장 붐빕니다. 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동물은 지역 주민들이 숲에서 사냥한 것입니다.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상인들은 평생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번사, 연애 없는 결혼, 서로를 단 하루 만에 알고도 부부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일이 매우 흔한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 단계를 생략하고 단순한 대화 후 바로 결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연애 없이 결혼한 성공 사례들은 인도네시아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명한 다처제 설교자의 아들인 무함마드 알빈 파이제의 이야기입니다. 21세의 그는 19세의 여성을 중매인을 통해 만나 결혼하였으며 이 여성은 원래 가톨릭 신자였지만 파이즈를 만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였습니다. 연애 없는 결혼의 유행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여성들이 결혼 전 관계에서 타협하지 않고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감정보다 이성만을 기반으로 한 결혼이 진정한 유대감을 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여성들을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이슬람 교리에 따른 의무를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번삼, 황금의 섬, 즉시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로 향하십시오. 금을 줍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이곳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쉽습니다. 단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수마트라 섬의 무시강을 따라 수백만 달러 상당의 순금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유물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이 전설적인 스리위자야 제국의 터전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리위자야는 인도네시아 민속에서 흔히 황금의 섬으로 불리며 엄청난 부와 번영을 이룩한 고대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연구자들은 14세기경에 신비롭게 사라진 스리위자야 제국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들은 과학자들에게 스리위자야 제국이 실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잠수부들은 무시강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이 귀중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팔렘방시 근처의 강 구역에서는 잠수부들이 8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불상과 귀중한 보석이 박힌 금 장신구 등 고대 유물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귀중한 금 장신구, 청동 또는 금으로 만들어진 불상, 그리고 보석이 박힌 8세기경의 유물들이 발견되었지만 고고학자들은 이 유물들이 스리위자야 제국의 옛 부유함을 반영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국이 왜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역사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번이 인도네시아의 무속신앙. 인도네시아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다 보면 무당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미신을 강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가짜 무당들의 거짓된 약속을 믿고 재산을 잃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믿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 사기꾼들은 속임수를 써서 피해자들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2023년 4월 인도네시아 경찰은 최소 12명을 살해한 혐의로 한 마을의 영적 지도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정원에서 여러 구의 시신을 발견한 후 그를 체포했으며 그는 자와 중부 반자르네가라에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무당은 위례인들에게 기적적인 재물원을 약속했지만 고객들이 아무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그들을 독살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무당들은 돈을 벌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미신적인 사람들이 믿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번일, 선물 증정 시 주의할 점. 인도네시아에서 선물을 주는 것은 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 칼, 날카로운 물건과 같은 품목은 항상 제외됩니다. 첫 만남에서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관심과 성의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소박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좋고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은 보통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후 바로 열지 않고 당신이 떠난 후에 열어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인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는 앞에서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물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인도네시아인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또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중국계 사람들은 음식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파티 초대 시에는 음식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티에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주인이 당신을 충분히 대접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음식은 나중에 감사의 표시로 보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사탕이나 과일 바구니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선물을 받을 때 욕심이 많아 보이지 않기 위해 3번까지 거절한 후에야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꽃도 흔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홀수계의 꽃을 주는 것은 불온하다고 여겨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꽃이나 선물을 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줄 때는 이 선물은 제 배우자가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기억한다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여행이나 업무상 방문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